특종과 단독 보도를 갈망하는 기자, 그리고 이들을 이용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검사, 이들의 위험한 공생관계. 마치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법조 기자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언론은 원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죠. 그렇다면 현재 언론은 검찰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잘 해내고 있을까요? 아주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지난 2019년 검찰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단들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작성한 기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단순 내용 전달은 50%, 검찰 입장에서 개혁안을 비판한 기사는 45%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개혁안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는 게 아니냐, 검찰이 수사할 때 어려움 겪을 것이다 와 같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데 치중했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왜 법조 기자단들은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법조 기자단의 특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조 기자단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법조 기자단에 가입하려는 언론사는 6개월 이상 법조팀을 운영하며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존의 기자단 중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언론사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해야 합니다. 마치 비밀 클럽처럼 말이죠. 이렇게 법조 기자단이 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권리 또한 특별합니다. 법조 기자단은 검찰의 공식 브리핑과 보도자료에 우선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또한 법조 기자단에게 먼저 배포되죠. 이에 더해 법정에서 오직 법조 기자단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속도가 생명인 언론인의 특성을 생각하면 법조 기자단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사들이 직접 알려주는 비공식적 정보들입니다. 2019년 12월에 방송된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검사는 기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기자들은 그것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행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기사들의 대부분은 기자들이 가장 원하는 단독 보도죠. 이러한 특권을 계속 유지하고 또 다른 단독 보도를 위해 법조 기자단은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옹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심지어 재판이 열리기 전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임에도 말이죠. 법을 어기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검찰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건네주는 이유는 바로 여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혹은 사람들의 검찰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 기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쓰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법을 어기고 이를 견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들을 옹호해주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한 달 만에 3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한 법조 기자단 해체 청원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뿐만이 아닐 겁니다. 언론 기능의 훼손을 넘어 검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법조 기자단이 하루빨리 해체되고, 언론 또한 무분별한 단독 기사가 아닌 정확성과 전문성을 지닌 기사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신가요? 법조 기자단,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